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될 만한 이슈 메이커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네, 의원. 맞아요. 김진태 의원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때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선고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혐의가 뭐냐면 네.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 9만여 명에게 자기가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거운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었어. 여기 요 단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우리는 의원들 평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는데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분?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문자도 무단으로 발송했고 그 사실 자체도 허위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당시 검찰이 내렸던 게 더 웃겨요.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봐주기로 넘겨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재판부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안 봐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불기소했지만 아예 정식 재판으로 내가 재판부에서 그냥 해버리란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이게 김진태 의원 있고 염동열 의원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뭐 두 이야기들은 네.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법원에서 같은 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네. 이분은 어떤 혐의였냐면 길거리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반에 뭐 25명이 넘는 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 이때 기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김진태 의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9만 명한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했던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그렇게 다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말 그대로 친박 중에 친박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선거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힘이 살아 있었던 친박들이 막 우세로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뭐 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일이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이 자기 SNS에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군요.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납니다.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까지 거론해요.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재판 당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상대 검사를 향해서 저 검사들이 운동권 출신 좌파라서 그렇다. 이렇게 항상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 타 색깔론으로 항상 몰아가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전국 때 춘천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김진태 의원 매주 주말마다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잦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는 시민들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은데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인가요 이게? 네. 어쨌든 국민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국회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국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서울에서 항의를 해봐야 김진태 나쁜 놈이라고 막 플랜카드를 걸어봐야 그걸 보는 유권자는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가장 뭔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소문이 나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항의 그래서 실제로 방식이네요? 진짜 뭔가 항의가 필요하면은 서울에 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구에서 항의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국회의원의
가장 두려움은 재선되지 못할까봐인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네. 그렇게 지역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또 서울에 와서 촛불 집회 때도 그것 때문에 상경을 하셨었거든요. 그 촛불 집회 하고 있는 시기에도 사우나 가가지고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네. 혐의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뭐 그런데 우리 김광진 의원 보낼까요? 춘천으로? 어떤가? 이정현 그 의원님은 제가 볼 때 사퇴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기다렸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춘천 어때요? 순천이 안 되니까 춘천으로. 천 비슷하잖아. 대부분은 순천 얘기하면 고추장 유명한데요. 그렇게 순창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예. 춘천 어때요? 지역구로 별론가요? 정치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분이 자신감을 잃었어. 틀렸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자, 우리 김진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막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김진태 의원이 정치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태극기 집회의 아이돌 이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야. 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뭐라고 탓하겠어요. 근데 이분의 전직이 뭐죠? 원래 뭐하다 국회의원 됐죠? 이분 검사 아닌가요? 검사였죠. 그러니까 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엿고라고 하는 것들을 해오신 분인데 지금 아까 트위터에 써진 것처럼 법관이 좌편향 성향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인식들을 다 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형을 판결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인으로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는 김진태라고 하는 검사에게 구속되고 뭐 감옥 가고 했던 사람들이 구형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네. 과연 내가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법 앞에 평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느껴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제가 영화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냥 그 영화는 살인이라고 하는 좀 약간 극단적인 죄이지만 아주 단순한 하나하나의 것들도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만연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참 화려한 어록들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읽기 싫은데. 화려한 어록 말고 개소리 모음 이렇게 하라니까. 자, 그러면 김진태 의원님의 시원한 개소리 모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 멍멍. 리액션 좋다. 네, 이분이 예전에 그 국정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공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정권에 있으면서 국정원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가 여실하게 딱 보여지는 건데 그냥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그래서 빨리 춘천 시민들한테 민주주의를 알려드리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퇴하세요. 논리를 맞아요. 이 논리로 따지면 뭐 국정원 직원 가서 김진태 의원 앞을 다세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딱 그거야. 군인이 쿠데타도 가끔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상관이야. 군인이 열받아서 대통령이 싫어서 그랬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정치인이 잘못하면 군인이 쿠데타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냥 또라이야. 얘는 박정희 장군 만세 이거잖아. 시민의 자격하고 이 공직자의 직분을 구별 못하는 거지.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평생 공직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로 검사 대우 받으면서 영감님으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당이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생떼를 부리는 건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 고치기 위해서는 밥을 굶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4년에. 다 해도 걔도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먹을 걸 가지고서는 이런 데 쓰면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예산안 소위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좀 반대를 했던 예산안 통과를 반대를 했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그 야당 의원들을 전부 개 취급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결국은 여기도 한 말이 있네. 그럼.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김진태보다 검사 김진태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재판을 하거나 취조를 할 때 국회의원이 돼서도 상대 국회의원을 상대할 때 저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밥을 굶기든가 뚜드러 패든가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라고 하는 인식으로 국정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네. 근데 검사할 때는 어떻겠어요? 맞아요. 응? 자기보다 훨씬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취조했겠어요? 네. 자신의 가치관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 세 번째.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정주식 편집장은 김진태의 글을 읽는 것이 너무 짜증난다면서 휴대폰을 집었던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분?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문자도 무단으로 발송했고 그 사실 자체도 허위였던 거죠. 근데 당시 검찰이 내렸던 게 더 웃겨요.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 할 것 같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될 만한 이슈 메이커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맞아요. 김진태 의원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때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해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봐주기로 넘겨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재판부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봐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불기소했지만 아예 정식 재판으로 내가 재판부에서 그냥 해버리련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이게 김진태 의원 있고 염동열 의원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뭐 두 이야기들은 네.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법원에서 같은 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이분은 어떤 혐의였냐면 길거리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육 혁신 지구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 혁신 지구를 유치해서 모든 학교 선고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혐의가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 9만여 명에게 자기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었어. 여기 요 단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우리는 의원들 평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는데